안녕하세요, 애청자님들. 제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외국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급에 맞는 결혼을 중요시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모두가 급에 맞는 결혼을 하게 되면 좋겠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잖아요. 어른들은 급에 맞는 결혼을 해야만 누구 하나 양보하지 않고 문제없이 잘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게 뭐 마음대로 되는 일인가요? 그리고 저는 급에 맞춘 결혼보다는 사랑이 중요시 되어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100세 시대에 사랑 없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애초에 저희 집이 뭐 대기업만큼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비즈니스 때문에라도 급에 맞는 결혼이 필요했겠죠. 하지만 저희 집은 그저 운이 좋아 자수성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서도 서로의 사랑을 바탕으로 결혼을 하셨죠. 그래서 저 또한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찬가지로 부모님께서도 굳이 급에 맞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죠. 그래서인지 저는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딱 한 가지의 요구는 하셨죠. 바로 직업적인 부분이었어요. 사실 저는 현재 아빠 회사에서 비서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큰 문제 없이 회사에 잘 다니고 있지만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비서를 하겠다는 저를 뜯어 말리셨어요. 아, 윤서야, 비서 일을 꼭 해야겠니? 아빠한테 자식이라고는 너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경영팀으로 회사에 들어와서 물려받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유, 아빠도 내가 비서 아니면 승무원 하고 싶어 했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 나 정말 이 일 하고 싶은데 그냥 허락해주면 안 될까? 윤서야, 아빠 회사 물려받을 사람이라고는 너 하나인데 일찌감치 들어가서 경영 수업 해야지. 아, 네가 아니면 누가 아빠 회사를 물려받니? 아주 잠깐이라도 비서일 해보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시고 경험이라도 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회사 물려받을 준비는 비서일 하면서도 할 수 있잖아. 부모님께서는 어떻게든 비서가 아닌 아빠 회사의 경영팀 사무직으로 들어 앉히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니까 마지못해 허락을 해주셨죠. 다만 저는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먼 훗날 아빠께서 은퇴를 하시기 전 경영 수업을 받고 회사를 물려받아 이끌어가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본격적으로 비서로서 근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공과 사가 분명하신 아빠 덕분에 저는 회사에서 사적 친분을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친분이 있는 이사님 몇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제가 아빠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직원들과 어울리는 것에 부담이 전혀 없었고 자유로워서 참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비서 일을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더군요. 그렇게 아빠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지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쯤 저는 회사에서 예비 신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저희 아빠 회사 직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예비 신랑은 다른 회사에서 3달 정도 파견을 나오게 된 것이었더라고요. 쉽게 말해 아빠 회사랑 예비 신랑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공생 관계였고 신제품이 출시가 될 때마다 연구 목적으로 종종 그 회사에서 파견이 나오게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예비 신랑 회사에서 직원들이 파견 나오게 되면 보통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만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쯤 저는 예비 신랑과 함께 일하던 팀 사람들과 친분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어쩌다 보니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예비 신랑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예비 신랑 앞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 친분이 생기게 되었죠.
그러면서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고 밖에서 몇 번씩 만나 술 친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이 될 수 있었죠. 옛말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더니 정말 이런 식으로 인연이 되더라고요. 아빠 회사에서 파견 업무 때문에 잠시 근무했던 사람과 이렇게 인연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물론 저희 두 사람이 나이 차이는 조금 있는 편이었기에 조금 걱정은 되었어요. 하지만 띠동갑만 넘지 않으면 되고 서로 잘 맞기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기에 전 큰 문제 없이 예비 신랑과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를 할 수 있었어요. 서로에게 콩깍지가 끼어 있었던 것인지 매일같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만나서 데이트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주말에 저는 우연히 예비 신랑과 데이트를 하다가 예비 시어머니와 마주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예비 신랑이 회사 팀원에게 요청이 와서 서류를 가지러 집에 갔어야 했거든요. 윤서야, 이 일을 어쩌지? 월요일에 급히 보고 올려야 할 서류가 있어서 집에 가지고 와서 검토를 했었는데 회사 팀원이 그걸 받아야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네. 뭐라고? 그러면 빨리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얼른 집에 가서 보내줘야겠네. 나는 여기서 택시 타고 가도 괜찮으니까 얼른 집에 가서 서류 보내줘. 회사 일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 아니야, 굳이 데이트하다 말고 헤어질 필요까지는 없어. 팀원한테 서류 사진 찍어서 메일로 발송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집에 다녀와서 우리 하던 데이트 마저 하자. 예비 신랑은 집에 도착한 후 저에게 차에 앉아 5분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급히 아파트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전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스트레칭이나 해야겠다 싶어 차에서 나와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 5분 정도 흘렀을 때쯤 예비 신랑이 분리수거를 하겠다는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밖으로 나오더군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밝게 웃으면서 예비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의 분리수거도 함께 도와드리게 되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현재 재영 씨와 교제하고 있는 이은서라고 합니다. 그래요? 아이고, 오밀조밀 예쁘게도 생겼네. 그런데 우리 재영이랑은 나이 차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몇 살이에요? 네, 저는 재영 씨와 7살 차이 나요. 어머니 지금 분리수거 하시려는 거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착하기도 해라. 그런데 분리수거까지 안 도와줘도 돼요. 그 예쁜 손으로 뭘 하겠다고 그래. 아니에요, 어머니. 저 평소에 부모님 심부름으로 분리수거 많이 해봤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같이 하면 빨리 끝나잖아요. 그날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뵙게 되면서 긴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말도 벌벌 떨면서 하고 분리수거를 도와드리면서도 실수를 많이 했죠. 하지만 다행히 그런 저를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예쁘게 봐주셨어요. 그날 이후로 예비 신랑과 저녁에 데이트를 하고 있으면 예비 시댁에 저녁을 먹으러 오라는 초대를 해주시기도 하고 아주 가끔씩은 예비 신랑을 빼놓고 예비 시어머니와 둘이 쇼핑을 가기도 했죠. 덕분에 저는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예비 시댁의 왕래를 자주 하게 되고 예비 고부간을 정도 미리 쌓아놓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예비 신랑과 2년 반이라는 시간을 연인으로서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쯤 예비 신랑의 승진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승진 소식이 있던 날 예비 신랑은 아주 신이 나서 저에게 전화를 해오더라고요. 윤서야, 나 오늘 부장으로 승진하게 됐어. 공고 보고 심장이 떨려서 말도 잘 안 나온다. 이게 무슨 일인지 나 아직도 어안이 벙벙해. 재영 씨, 그게 정말이야? 진심으로 축하해. 그동안 회사에서 밤낮 없이 고생하더니 좋은 결과 있어서 다행이다. 사실 나 이번에는 승진 안 될 줄 알았거든.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는 했지만 아직 부장 달 만큼의 경력이나 나이가 안 되어서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정말 뛸 듯이 기쁘다는 말을 이런 곳에서 쓰는 건가 보다. 나 너무 신나.
나이나 경력이 뭐가 중요해. 능력이 좋으면 승진하는 거지. 재영 씨가 부장이라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기쁜 날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우리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저는 예비 신랑의 승진 소식을 듣고 난 후 너무 기뻤죠. 그래서 제 일처럼 생각하고 파티까지 열어주면서 축하해줬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승진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하나 더 생기게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변해가는 것 같았다는 건데요. 예비 신랑의 승진 소식이 있고 난 후 예비 시어머니는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갔던 것인지 결혼도 안 한 저에게 자꾸 오라가라 하시더군요. 그래도 예비 신랑과 연애할 때 자주 왔다 갔다 했으니 별로 반감은 없었지만 모호한 상황이 자주 연출되며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어른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의 고부 사이가 될지도 모르니 몇 번은 내키지 않아도 따르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연락을 받고 예비 시댁에 오고 가게 될 때마다 예비 시어머니가 계속 변해가는 게 몸소 느껴지는 거예요. 예비 신랑이 출장을 가게 되었던 어느 주말에 저는 집에 있다가 예비 시어머니의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받아보았더니 그날 저희 두 사람의 데이트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저에게 집으로 오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예비 시댁에 왔다 갔다 많이 했었던 상황이었기에 그러려니 하면서 찾아갔죠. 그래서 기껏해야 점심이나 같이 먹자는 말씀이나 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그날따라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은근히 갑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시댁에 도착한 저에게 뜬금없이 분리수거 통을 쥐어주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부탁을 하는 투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왜 저에게 시키나 싶어서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윤서 왔니? 잠깐 집에 들어오지 말고 그거 들고 분리수거 좀 하고 와라. 오늘따라 쓰레기가 많이 쌓여서 말이야. 나는 식사 준비하고 있을 테니 좀 부탁해. 예? 어머니, 저 오늘 손님으로 온 거 아니었어요? 갑자기 분리수거를 하라고 하니 저 너무 당황스러워요. 어머, 얘, 너 말을 좀 섭섭하게 한다. 지난번에 보니까 윤선호 분리수거 참 잘하던데.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니? 어차피 식사 준비도 멀었고 오늘 분리수거 날이니까 얼른 갔다 와.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분리수거를 하고 들어오라는 부탁을 하고 난 후 쌩간이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손님으로 예비 시댁에 불려온 건데 당연하다는 듯 분리수거를 시킨다는 것이 너무 기분 나빴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항상 말끝마다 저를 딸처럼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서 저를 편하게 대하시는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왕 예비 시댁에 방문했으니 좋게 생각하자 싶어 분리수거를 하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식사를 차려주겠다던 예비 시어머니는 제 앞에 샐러드 하나만 차려놓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샐러드도 아니었죠. 그냥 양상추를 대충 썰어 놓은 후 소스도 없이 바가지에 넣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서 예비 시어머니를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아까 저한테 분리수거통 쥐어주시면서 식사 준비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설마 이걸 먹으라는 건가요? 예,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비서들은 몸 관리를 빡세게 한다던데 윤선호도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거 아니니? 그래서 오늘 점심은 내가 너를 생각해서 샐러드로 차려봤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소스 없이 양상추만 썰어주면 어떻게 해요? 어머, 얘 소스도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거야.
그리고 몸 건강을 위해서 소스 말고 이런 초록색 식물을 많이 먹어줘야 해. 맛없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참고 먹자. 이때부터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에 기분이 너무 안 좋았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나긋나긋한 말투로 저를 생각하는 마음에 일부러 양상추 샐러드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참 화를 내기도 약간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예비 시모와 함께 앉아 생으로 양상추를 먹어야 했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제 기분도 모르고 식사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부장이 된 본인 아들을 찬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윤서야, 그나저나 우리 아들 참 능력자 아니니? 어떻게 그 나이에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성공시켜서 바로 부장 명함을 박는 건지. 내가 아주 뿌듯해 죽겠다. 그나저나 윤서 너는 그 뭐 승진 소식 없는 거니? 아니, 비서가 승진이라는 개념이 있었던가? 그러게요. 들어보니까 재영 씨 나이에 부장 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서도 승진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저는 승진을 할 만큼 오래 일한 게 아니라서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치. 나도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태견하고 장해. 얘 윤서야. 이래서 사람은 큰 기업 사무직으로 있어야 하나 보다. 그나저나 윤서야, 우리 아들이 이제 부장 됐으니까 네가 잘 보필해야 돼. 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장이 된 건 재영 씨인데 왜 제가 보필을 해야 해요? 어머 윤서야, 너 서운하게 이게 뭔 소리니? 그리고 너는 원래 윗사람 보필하는 사람이지 않니? 아이 그러니까 남친인 우리 아들을 잘 보필해줘야지. 그래야 남자가 마음 놓고 큰 꿈을 꿀 수 있는 거야. 앞으로 우리 아들은 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덕 보려면 네가 잘해야 하지 않겠니?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잠시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나긋나긋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 거 아시나요? 차라리 모두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는 게 낫지. 저렇게 나긋나긋하게 웃으며 할 말 다 하면 사람이 더 미쳐요. 게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싶었죠. 그래서인지 저는 이대로 모른 척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고생을 바가지로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똑부러지게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고생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에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제가 회사에서나 상사 모시는 비서이지 재영 씨의 비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재영 씨랑 제 사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정말 너무하신 것 같아요. 저 정말 서운해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나는 우리 아들이 부장으로 승진을 했고 비서로 있는 네가 옆에서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야. 어머니, 조영 씨가 부장으로 승진한 것은 너무 축하하고 기쁜 일이지만 같은 회사도 아니고 제 직속 상사도 아닌데 옆에서 보필하라는 말씀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연인 사이에 서로 보필하며 지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조곤조곤 하나씩 반박하니까 당황을 했던 것인지 잠시 벙찐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이 돌아왔는지 급하게 제가 비서 일을 하고 있다니까 서로 돕고 살면 좋지 않겠나 싶어 꺼내봤던 말이라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분이 나빠서 식사를 하다 말고 일이 있다며 그대로 예비 시댁을 나와버렸죠. 아무리 부모는 본인 자식부터 눈에 보인다고 하지만 이건 정말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예비 신랑과 결혼까지 생각했다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 신랑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나? 라는 고민이 들기도 했죠.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 저희 아빠는 제가 예비신랑과 함께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제가 아빠에게 파견직으로 나왔던 사람들 중 한 명과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일찌감치 털어놓은 상태였거든요. 물론 아빠도 정확하게 예비신랑의 얼굴까지 모두 알고 계셨던 것은 아니었죠. 다만 아무래도 서로의 회사가 공생관계에 있고 예비신랑이 파견직으로 저희 회사에 잠시 있었기 때문에 상대 회사를 통해서 간단한 인적 정보는 전해 들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예비신랑의 회사 사장님과 서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빠는 그쪽 사장님으로부터 예비신랑이 일을 참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아빠는 예비신랑을 엄청 보고 싶어 하셨죠. 그러나 당시 저는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예비신랑에게 아빠의 존재는 일부러 알리지 않고 있었기에 결혼할 때가 되면 그때 보여드리겠다고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일부러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예비신랑에게 아빠의 존재를 알리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죠. 사실 예비 시어머니와의 일이 있고 몇 주 지났을 즈음 예비 신랑의 생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예비 신랑과의 관계를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기는 했어요. 예비 신랑과 만난 기간이 몇 개월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째 되어 가는데 쉽지 않은 결정이긴 했어요. 어떻게 사람 마음을 무 자르듯이 단번에 끊어낼 수 있겠어요? 완전히 마음을 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던 상태였죠. 어떤 분들은 이런 저에게 결단력이 없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을 사랑하고 있다 보니 쉽게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마음을 정할 때까지만 예비 신랑과의 만남을 이어가 보기로 했죠. 그리고 저는 예비 신랑 생일에 간단히 파티를 해줄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약속이 있던 생일날 오후쯤 저에게 전화를 해오더라고요. 윤서야, 좀 미안한데 나 오늘 야근이 생겨서 약속 못 지킬 것 같은데 어쩌지? 갑자기 회사에 비상이 걸려서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어? 오늘 생일인데 생일까지 야근을 한다고? 아무리 비상이라고 해도 그렇지. 생일인 사람한테 야근을 시키는 게 어딨어. 정말 너무한다. 내일까지 공기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들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 이해 좀 해주라. 어쩔 수 없지. 아쉽지만 우리는 내일 보자.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의 약속은 취소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저는 예비 신랑의 생일을 이렇게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케이크와 도시락을 구매해서 예비 신랑 회사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거리도 꽤 있는 편이었고 저도 퇴근 후라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였지만 그래도 생일은 축하해줘야지 싶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예비 신랑이 근무하는 회사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예비 신랑이 어떤 아이 한 명과 함께 로비에 위치한 쉼터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처음에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싶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예비 신랑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아이가 예비 신랑을 보면서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뒤통수를 크게 맞은 것 같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예비 신랑 앞으로 다가가 머리채를 잡으며 난리를 치고 싶을 정도였죠. 나는 예비 시어머니의 이상한 성격까지 다 참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비 신랑이란 사람은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하지만 눈앞에 아이도 있는데 그럴 수는 없었고 전 그대로 예비 신랑의 회사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예비 신랑과 헤어질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는 전화며 문자들을 모두 무시해버렸죠. 그런데 아무리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생각을 해봐도 이대로 그냥 헤어지는 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예비 신랑에게 아이가 있다는 증거라도 잡아서 사기꾼이라고 회사 여기저기에 붙여놓고 크게 한 방 먹인 후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날부터 며칠 동안 휴가를 내고 증거물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일단 저는 아침 새벽부터 예비 시댁 아파트로 찾아가서 무작정 숨어 있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라고 한다면 분명히 아침 일찍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비 신랑은 집에서 혼자 나와 출근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혼란스러웠죠. 설마 예비 시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아이 엄마가 직접 육아를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 싶어 참 고민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무작정 예비 신랑 뒤를 졸졸 쫓아다녀 볼까 했는데 상황상 이런 방법으로는 쉽게 답이 나올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딱히 증거물을 구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전 결국 정통으로 부딪혀 보기로 했죠. 그냥 예비 신랑 친구들에게 대놓고 물어본 후 시원하게 답을 듣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괜히 이런 방법을 사용하다가 예비 신랑 귀에 소식이 들어가서 일이 꼬이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차피 예비 신랑과는 헤어질 생각인데 대놓고 물어보는 게 뭐 대수인가 싶더라고요. 사실 예비 신랑은 저와 만나면서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저를 같이 데리고 다녔죠.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예비 신랑 친구들과 친분이 생기게 되고 전화번호까지 따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비 시댁 주변에는 예비 신랑의 중고등학교 친구가 와이프분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식당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일단 무작정 예비 신랑의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간 척 찾아가게 되었고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누른 후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대놓고 예비 신랑에게 아이가 있냐고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잠시 고민을 해보니 그런 방식으로 예비 신랑 친구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 을이라는 명목하에 숨겨주려고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속이 있어 동네에 찾아갔다가 식사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핑계를 댔고 지나가는 말로 예비 신랑 친구에게 예비 신랑을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 이야기를 꺼내보았죠. 제가 얼마 전에 재영 씨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꼬마를 만나게 되었는데 너무 귀여워서 죽을 뻔했어요. 준호 씨도 이 동네 살고 있으니까 본 적 있겠네요? 예준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걔 참 귀엽죠. 어린아이 같지 않게 밝고 예쁜 짓을 많이 해서 다들 예뻐라 해요. 준호 씨도 예준이가 누군지 알고 계시는구나. 지난번에 보니까 그 아이가 재영 씨한테 예쁜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준이가 저희 애랑도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참 안 됐어요. 제이 남편이 예준이 낳기도 전에 세상을 먼저 떠났잖아요. 그래서인지 예준이는 아빠 있는 친구들이 부럽다면서 삼촌인 재영이한테 자꾸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전 예비 신랑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예비 신랑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는 예비 시누이의 아들이라고 했죠. 예비 시누이는 동네에서도 유명한 양아치였는데 사고를 쳐서 남들보다 빠르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대요. 신우 보면 담배도 막 피고 온몸에 문신도 있곤 해요. 근데 동거하던 남자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예비 신랑이 저랑 사귀면서 일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여동생 얘기 자체를 안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조카 이야기까지 숨겨가며 왜 이야기를 안 했지? 싶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예비 신랑의 조카는 아빠 있는 사람들이 부럽다면서 어느 순간부터 예비 신랑에게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했어요. 예비 신랑은 그런 조카가 안쓰러워 본인을 아빠라고 부르게 해주고 잘 챙겨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조카가 크면 대학교 등록금까지 다 내줄 거라는 이야기를 종종 했다고 했죠. 예비 신랑 친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예비 시누이와 조카는 예비시댁 근처에서 따로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비시댁에 갔을 때는 조카의 모습을 당연히 볼 수 없었던 것이었죠. 예비시댁에서 예비시누는 아픈 손가락인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비 시부모도 본인 딸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예비 신랑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제가 사람을 잘못 생각했구나 싶어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의 진짜 속내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날 바로 예비 신랑을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 예비 신랑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인 채 면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은 자기가 부담을 느낄까 봐 여동생이랑 조카 얘기를 깊게 못했어. 자기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자들이 하나같이 다 조카를 싫어했거든. 예비 신랑 말이 전에 만났던 여자들이 본인 조카 이야기를 하면 모두들 다 싫어했고 조카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며 심한 경우에는 결별까지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여자들과 같을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워 미리 조카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결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조카에게 잘해줄 생각이었다고 하더군요. 저랑 결혼을 하면 조카와의 관계도 끊어낼 참이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남자가 나를 진짜 많이 생각하고 배려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이런 사람이면 예비 시모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다 막아줄 사람 같아 진짜 괜찮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며칠 뒤 제가 먼저 예비 신랑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받은 후 엄청 좋아했고 결혼을 흔쾌히 받아들여 주었죠. 그렇게 결혼을 약속한 저희는 최대한 빨리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그 다음 주 주말 저희 부모님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약속 날짜가 되었을 때 저희 아빠가 급하게 해외 출장을 가게 되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죠. 게다가 당시 저희 집이 이사 문제로 어수선해서 인사를 밖에서 받아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참 난감했죠. 그러나 예비 신랑은 이런 저희 상황을 모두 이해해 주었고 일단 엄마에게만 밖에서 먼저 인사를 드린 후 아빠에겐 상견례 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엄마께 먼저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엄마께서는 7살 나이 차이가 나는 것을 걱정하셨지만 저희 두 사람이 알콩달콩 잘 살면 그걸로 됐다고 하시면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덕분에 저희 두 사람은 무사히 허락을 받고 난 후 예비시댁에 간단히 찾아뵙고 나서 상견례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또 생겼어요. 상견례 날이 되자 아빠께서 또 일이 생겨 늦게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날도 아니고 상견례 날에 온 식구들이 늦는 건 예의가 아니니 결국 엄마와 제가 먼저 약속 장소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까지도 예비 신랑네 가족은 저희 아빠가 제가 비서로 일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조그맣게 사업하시는 줄로만 알고 계셨죠. 아빠께서는 급한 일만 마친 후 바로 오시기로 했어요. 당연히 엄마와 저는 아빠의 사정을 미리 말씀드린 후 죄송하다며 사과를 드렸죠. 그러나 예비 시어머니는 불만이 많은 듯 툴툴거리기 바쁘더라고요. 어머, 아이 뭐가 얼마나 바쁘다고. 다른 날도 아니고 딸 상견례 때 늦는데요. 외동딸이라면서 바깥 사돈이 참 무심하시네요. 이런 데서 사람 인성이나 성격이 나온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사돈. 미리 말씀은 드렸지만 윤서 아빠가 최근에 회사 일이 많아져서요. 급한 일만 처리해놓고 바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실례를 범하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지난번에 우리 아들 통해 들어보니까 인사드리는 자리에도 안 나왔다고 하더만요. 이 정도면 저희 아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럴 리가요, 사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지난번에는 해외 출장을 가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오늘도 급한 일만 처리해 놓고 금방 온다고 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엄마. 제가 충분히 다 설명드렸잖아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에 상견례장은 분위기가 확 가라앉게 되었어요. 저와 엄마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했죠.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툴툴거리기만 했어요. 그러자 예비 신랑과 예비 시부는 많이 당황했는지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다가 급하게 예비 시어머니에게 그만하라면서 말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덕분에 예비 시어머니도 좀 진정을 하고 잠잠해질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상견례가 시작된 후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비 시모가 눈치도 없이 본인 아들 자랑만 늘어놓는 거예요. 사돈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최연소 부장이 됐잖아요. 그래서인지 여기저기서 축하 선물들이 아주 쏟아져 들어온다니까요. 예,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저도 승진 축하 선물을 하나 해줬어야 하는데 요즘 이사 때문에 정신이 없다 보니 놓쳐버렸네요. 아니에요, 장모님. 엄마가 요즘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오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결혼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 결혼 허락은 당연한 건데 뭐가 감사해. 사돈, 얘가 이렇게나 예의가 바르다니까요. 사실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지만 저희 아들 부장되고 나서 능력자라는 소문이 났는지 여기저기 선자리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아, 그런가요? 이 소방이 나이에 비해 일찍 승진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예, 좋은 선자리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놓치고 나서 얼마나 아깝던지 의사의 변호사까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아직도 잠들면 생각이 난다니까요. 원래 상견례와 같이 양가 식구들이 모이는 중요한 자리에서는 상대방 칭찬을 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자꾸 눈치 없이 구니까 엄마는 약간 기분이 상하신 듯 보였죠. 저 또한 예비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점점 더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자 예비 신랑은 많이 당황했던 것인지 막무가내로 나오는 예비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말려보기 위해 애를 썼어요. 그러나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예비 신랑의 손에 쳐내더니 아예 노골적으로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개거품을 물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돈도 아시겠지만 급에 안 맞는 자식 결혼은 웬만하면 안 시키고 싶지 않나요? 저도 솔직히 능력 좋은 저희 아들 급에 맞는 사람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네요. 지금 사돈 말씀은 저희 딸 능력이 떨어져서 급에 맞지 않아 며느리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여기까지 와서 그런 말씀 하실 거면 뭐하러 상견례 자리를 만드셨나요? 사실 윤서가 저희 아들에 비해 급 떨어지는 며느리감인 건 맞지 않나요? 요즘 세상에 의사도 아니고 격 떨어지게 비서가 뭔가요? 비서 따위한테 보내려고 부장인 저희 아들 애지중지 키워낸 거 아닙니다. 사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 아닌가요? 저희 딸도 이서방 못지않게 능력 좋습니다. 이름 있는 학교 나와서 기업 대표 비서직으로 있다고요. 이 정도면 저희 딸도 의사 변호사 충분히 만날 수 있어요. 엄마는 화가 나서 예비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하셨지만 그때까지 아빠의 존재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를 보면서 그럼 애들 결혼 안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되겠냐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의 말씀에 저와 예비 신랑은 당황해서 눈치만 봐야 했고 예비 시어머니도 손을 내저으면서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엄마를 급하게 막으셨어요. 아니, 누가 결혼을 안 시킨다고 합니까?
저는 그냥 아쉬움에 늘어놓는 말이에요. 아유, 이제 보니 사돈도 성격이 참 급하시네. 지금 사돈이 하시는 말씀은 제 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집에 귀한 저희 딸 시집 보내놓고 두 발 뻗고 못 잘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이 좋아 죽겠다는데 부모된 입장에서 마냥 반대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들어보니 바깥 사돈이 조그만 사업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저는 그 집에 우리 아들을 꽁으로 넘길 수가 없으니 끝 맞추려면 혼수로 한 10억 정도 갖고 오세요. 아이, 그럼 저도 윤서 며느리로 허락하겠습니다. 아, 뭐라고요? 아니, 10억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사돈은 자식 가지고 장사할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 조건으로 저희 딸 시집 보내야 한다면 제가 먼저 이 서방 거절하겠습니다. 엄마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에 정말 노발대발 크게 화를 내셨죠. 저 또한 예비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결혼 조건에 고개를 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예비 신랑은 물론이고 기에 눌려 사는 예비 시부까지 황당한 표정을 하고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10억을 요구하는 게 말이나 되냐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뭐가 잘못된 것인지 전혀 모른다는 듯 본인이 못할 말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 거냐고 하면서 예비 신랑을 타박했고 양아치 예비 신우는 본인 엄마가 맞는 말 한다며 같이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쯤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희 아빠가 상견례장에 등장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아빠는 밖에서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것인지 기분이 매우 매우 안 좋으신 듯 했죠. 그리고 아빠가 나타나자 예비 신랑은 단번에 아빠가 누군지 알아본 듯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아니, 혹시 제가 몇 년 전 파견 나갔던 저희 회사랑 공생관계인 화장품 회사의 대표님 아니신가요? 맞네. 자네가 생각하는 대표가 바로 나일세.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내 비서로 일하고 있는 윤서가 내 딸이고. 대표님이 그럼 제 장인어른 되실 분이신 건가요? 예비 신랑은 아빠가 회사 대표라는 것을 알고 나서 많이 놀랐는지 눈이 2배로 커져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러나 아빠는 문 밖에서 예비 시어머니와 나누는 이야기를 모두 들으셨던 것인지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죠. 누가 자네 장인어른인가? 나는 아직 자네를 내 딸 남편으로 허락하지 않았네. 그리고 만약 10억 조건으로 내 딸을 시집 보내야 한다면 나 또한 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할 걸세. 장인어른, 그건 저희 엄마가 실수를 한 겁니다. 당연히 10억 조건으로 결혼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 노여움 풀어주세요. 저희 아빠가 상견례장에 등장한 후 예비 신랑이 대표님이라고 하면서 굽신굽신거리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많이 놀랐는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덕분에 순식간에 갑과 을이 뒤바뀌게 되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아차 싶었는지 왜 아버지에 대한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예비 신랑은 아빠를 보면서 지난번에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려 마음이 쓰였다고 하더니 급하게 절을 올렸어요. 그러나 아빠는 화가 많이 났는지 헛기침을 하면서 예비 신랑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눈치가 보였던 것인지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바깥 사돈이 듣고 충분히 오해하실 수도 있었다는 얘기라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10억을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말씀을 아주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시네요. 아까 밖에서 저희 와이프와 이 문제로 말다툼하시는 거 제 두 귀로 모두 들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이 다운된 분위기를 풀어볼 겸 해서 농담처럼 꺼내본 얘기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얘기는 제가 모두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이 좀 생겼는데 아까 그쪽이 하신 말씀은 누가 봐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에 귀한 제 딸 보낼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결혼을 못 시키겠다는 아빠의 이야기에 예비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예비 신랑까지 순식간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들의 모습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저와 엄마에게 일어나서 가자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급하게 달려와서 아빠를 붙잡더니 어떻게든 설득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아이고 회장님, 바깥사돈 애들이 서로 좋아 죽겠다고 하는데 부모 때문에 갈라져서야 되겠습니까? 일단 차분하게 앉아서 다시 얘기하시죠. 됐습니다. 저는 하나밖에 없는 제 귀한 딸, 급에 맞는 사람 찾아 결혼시킬 겁니다. 그러니 귀하신 부장 아드님도 급에 맞는 사람 데려다 앉혀놓고 원하시는 10억 받아내 결혼시키시죠. 장인어른, 저 윤서랑 절대 못 헤어집니다. 제발 노여움 푸시고 용서해 주세요. 허락만 해주신다면 제가 평생 윤서 떠받들고 살겠습니다. 아니, 우리 윤서 자네 집에 시집 보낼 수 없을 것 같네. 보남 하나 가서 개고생만 할 게 뻔한데 어떤 부모가 그런 집에 시집을 보내고 싶겠어? 두 사람은 어떻게든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실망감이 크셨는지 단호한 말투로 결혼을 못 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저 또한 급에 맞는 결혼을 찾으면서 10억을 요구하는 집안에는 시집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부모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죠. 그러나 예비 시어머니는 도저히 포기가 안 되는 것인지 끝까지 저희 가족들을 붙잡더라고요. 사돈, 10억 이야기는 제가 경솔했습니다. 그냥 저희 아들이 더 좋은 곳에 장가를 갈 수 있는데 비서인 윤서를 데리고 오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소리가 나왔네요. 제가 이렇게 두 손 모아 빌 테니 애들 결혼만은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글쎄요, 저희는 이미 이 결혼 안 시키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시죠. 애들이 저렇게 좋다는데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결혼만 허락해 주시면 절대 죽어도 시집살이 안 시키겠습니다. 만약 못 믿으시겠으면 제가 애들 결혼하는 대로 아무도 모르는 지방에 가서 살 테니 제발 노여움 풀어주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로 아빠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싹싹 빌었어요. 그 모습에 부모님은 결국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희 두 사람은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상견례 때 부모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저에게 조금도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더군요. 게다가 시댁에 찾아갈 때마다 직접 나서서 식사도 차려주시고 이리저리 제 눈치만 보기 바쁘시죠.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를 꽉 잡고 편한 마음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사실 저는 상견례 때 시어머니가 내뱉는 말을 듣고 나서 이 결혼 결국 못하게 되겠구나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아빠 덕분에 10억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되고 편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네요. 역시 인생은 살아봐야 알 수 있다는 그 말 정말 맞나 봐요. 부장으로 승진된 아들 옆에 비서 며느리 별 볼 일 없다면서 개거품 물던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안달복달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눈치만 보고 있으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자업자득이 아닐까 싶어요. 애초에 급을 나누지 않고 현실적인 결혼 조건을 내세웠다면 지금 이렇게 눈치 보며 살 이유도 없었겠고 연애 시절 때처럼 저랑 좋은 사이로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본 시어머니가 저도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 시어머니가 저희 아빠에게 싹싹 빌던 모습이 아직까지도 애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억울할지 몰라도 최소한 저는 속이 아주 시원했고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잘것없는 제 결혼 스토리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날씨가 많이 더워질 텐데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